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 공휴일 새벽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새벽 5시가 조금 넘었는데요. 제 새벽에 영상 찍는 이유, 영상 찍어서 여러분들 좀 주무실 것 같은데 일어나셔서 천천히 영상 보시라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종가에 또 확 밀려서 끝났죠. 상당히 힘든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면은 잘 버티다가 마지막에 밀렸는데 삼성전자 또 새로운 악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 얘기부터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많이 밀린 이유는 뭐냐면은 이것 때문입니다. 일본의 총리가 바뀌었습니다. 총리가 바뀌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양반은 아베 총리의 엔저 정책을 바꾸려고 그럽니다. 국내 소비, 근로자 소득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서 최저임금 올리겠다. 금리를 올리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악재로 작용하느냐? 이거는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베노믹스와 반대로 가겠다. 엔화 가치를 올리겠다. 국내 소비를 진작시키고 노동자들 임금을 올리겠다. 상당히 정책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본 증시가 급락을 했죠. 수출주 중심으로 되어 있던 일본 주식들 엔화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은 수출 관련해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수출이 줄겠죠. 도요타나 미쓰비시 이런 종목들 엔화 가치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이 될지 증시는 빠졌고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급락을 했습니다. 한 번 더 저점이 깨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연봉 보시면은요 30년 차트입니다. 박 대표가 1994년에 증권사 들어갔어요. 증권사 24년, PB생활 12년 했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가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건 처음입니다. 몇 년 사이에. 왜 이렇게 약할까요? 제가 보기에 결론은 AI 시대에 적응을 못했습니다. 앞서 나가지는 못할 망정 적응을 못했다. HBM 시장에서 뒤처져 있고 하이닉스에 파운드리 부분에서 TSMC에 뒤처져 있습니다. AI 시대 왜 쫓아가지 못했느냐? 삼성전자 퇴직 임원이 그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왜 HBM 개발 안 했느냐? 하이닉스 10년 전부터 했다. AI 시대가 이렇게 빨리 올지 몰랐다 그랬답니다. 이게 많은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IT 기업들은 단순히 실적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뭔가 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미래 신기술. 스티브 잡스가 10년도 훨씬 전에 핸드폰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다 미쳤다 그랬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죠? 바로 이런 겁니다. 삼성전자는 미래 신기술에 대한 드림과 비전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반도체만 찍어서 팔았죠.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AI 시대에 적응을 못한 겁니다. 메모리 반도체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시스템 반도체, AI 칩을 만들어서 팔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엔비디아 보십시오, 여러분. 엔비디아 AI 칩 설계만으로 주가가 300배, 400배 갑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거는 1차적인 이유고요. 그보다 조금 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일본 총리 바뀐 거랑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무슨 얘기냐?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달러 환율 차트입니다. 삼성전자 차트랑 흡사합니다. 거의 똑같죠. 데칼코마니 접어놓은 것처럼. 무슨 얘기냐? 엔캐리 트레이드입니다. 이게 삼성전자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동안 엔화는 저금리였습니다. 제로금리였죠. 엔화를 빌립니다. 대출을 받아서 달러로 바꾼 다음에 주식을 삽니다. 어떤 주식? AI 주식, 반도체 주식. 헤지펀드가 지난 2년 동안 이걸 했습니다. 엔화 가치는 제로고 환차익도 나왔겠죠? 달러 그동안 올라갔으니까. 주식도 올라갔습니다. 이게 100이라고 친다면 이거 고정으로 보더라도 100에서 한 주식이 200이 됐습니다. 100 갖고 100이 남았죠. 근데 상황이 바뀌었죠? 올해부터 일본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엔화 가치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달러는 인하한다 그래서 내려갑니다. 주식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빅테크들 실적 잘 나와도 빠집니다. 고평가. 자, 달러 고정으로 보고 엔화 가치가 갑자기 150이 됐어요. 100에서. 주식은 100에 샀던 게 150이 아니고 이제 70이 돼버렸습니다. 어떻게 되죠? 80 갚아야 됩니다. 대출금 갚아야죠. 마진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헤지펀드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담보부족 아시죠? 이겁니다. 대출받은 엔화 가치가 너무 올라가 버린 겁니다. 달러는 상대적으로 떨어져 버리고 주식도 빠져버리고 돈 갚아야죠.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일본 총리가 이시바 시게루라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분은 일본 엔화 저금리 아베노믹스 수출 위주로 가던 거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최저임금 올리겠다. 국내 소비 진작시키겠다. 엔화 가치를 올리겠죠. 주식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빌려온 돈은 가치가 올라가 버리고 바꾼 달러는 내려가 버리고 주식도 빠집니다. 삼중거죠. 어떻게 합니까? 주식 매도해야죠. 최근에 삼성전자 기관 동향 보시면요, 매도가 상당히 과격해졌습니다. 체크하셨나 모르겠는데 1000만 주씩 막 팔고 있습니다. 1000만 주, 1400만 주, 1200만 주, 1300만 주, 거의 뭐 1000만 주 가까이, 1400만 주까지. 왜 이렇게 많이 팔까요? FOMC에서 금리를 0.25를 내릴 줄 알았는데 0.5 내렸죠. 11월에 0.5까지 더 내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본은 이번엔 동결했지만 총리가 바뀌었고 12월 안에 한 번 더 금리를 올릴 겁니다. 엔화 가치는 올라갈 거고 굳이 올리지 않더라도 달러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돈은 엔화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헤지펀드한테는 최악의 상황이죠.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주식을 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먼저 시황 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슈, 세 번째 차트, 네 번째 제가 준비한 대응 전략 리포트, 업그레이드한 리포트를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최근 시장 계속 미국의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것 때문에 FOMC에서 금리를 내리기 했습니다. 0.25가 아니고 0.5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11월까지 0.5 더 내리겠다. 달러 가치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와중에 일본이 총리가 바뀌면서 아베노믹스가 아니고 반아베노믹스, 아베노믹스는 엔화 가치를 떨어뜨려서 수출을 진작시키겠다는 겁니다. 반대로 엔화 가치를 올리겠다는 사람이 총리가 됐습니다. 헤지펀드들한테는 최악의 상황이 됐고 그래서 이렇게 과격하게 주식을 팔고 있는 겁니다. 어제도 종가에 굉장히 많이 매도가 나왔죠. 제가 알기로 400만 정도 판 것 같은데 이 상황이 진정이 돼야 됩니다. 삼성전자 주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엔달러 환율이 좀 완만해져야 되고요. 두 번째, FOMC 과연 0.5 내릴지 추가로, 그 다음에 일본의 금리 인상 언제 진행이 될지, 또 중요한 게 있죠. HBM 12단 콜 테스트 10월에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돼야지만 반등의 계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지분관계 보시면 삼성생명 20%, 국민연금 7%, 블랙락에서 5% 갖고 있습니다. 블랙락은 롱텀 펀드이기 때문에 물량이 안 나옵니다. 33%죠. 외국인이 갖고 있는 게 몇 프로냐? 물량을 많이 줄이긴 했지만 아직도 54% 정도 됩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거 여러분 10%도 안 됩니다. 최근에 소액주주 비중도 많이 줄었죠. 그들의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매도를 하고 있는 외국인들, 헤지펀드들, 매도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몇 주씩 파는 게 아니고 수백만 주, 수천만 주를 팔아야 되잖아요.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고가에 매도를 하고요. 두 번째 구간을 살짝 내리고, 세 번째 근저고가에 팝니다. 네 번째 시장가에 팝니다. 지금 어느 구간일까요? 지금은 고가와 구간 매도 중간 정도 와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주가가 상당히 급하게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폭락이죠. 3단계, 4단계 중간쯤에서 타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수 타점. 단계가 바뀔 때마다 1단계에서 2단계 매도하는 전략, 매수도 마찬가지지만 강도가 강해집니다. 각각의 신호와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이 내용을 제가 리포트에 담았고요. 중요한 거, 이 내용이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엔캐리 트레이드, 헤지펀드가 갖고 있는 삼성전자 비중이 얼마 정도 남아있고, 그 다음에 평균 매수가가 얼마인지, 100% 아니지만 거의 90% 가까운 헤지펀드들의 이런 비중과 매수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응 전략 리포트가 준비되었으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삼성전자 먼저 이슈 보시면은요, 이슈들은 뭐 대충 다 아신 내용이니까 일본 총리가 바뀐 부분, 그리고 엔캐리 2천억 달러가 청산 가능하다. 4천조 정도 되는데 2천억 달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320조 정도 되나요? 삼성전자 시총이 한 500조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은 물량입니다. 전부 삼성전자는 아니지만 삼성전자가 많이 남아있다는 거. 그리고 최근에 한 달 동안 하이닉스 1조 8천억, 삼성전자 6조를 팔았습니다. 가격은 2배 차이 나는데 매도 물량이 3배가 넘습니다. 그만큼 이 엔화 빌려서
달러로 바꿔서 주식, AI 반도체 주식을 많이 샀습니다. 실제로 지난 2년간 엔화랑 가장 상관계사가 높았던 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그만큼 헤지펀드가 엔화로 대출받은 다음에 달러 바꿔서 주식을 샀습니다. 반도체 주식들. 그게 이제 칼이 되어 돌아오는 거죠. 6조 넘게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한 달에. 그리고 이시바 시게로 총리가 바뀌면서 일본 엔화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그리고 보고서를 냈는데 이거 굉장히 논란이 많죠. 공급과잉이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쉽게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그동안 HBM 하이닉스만 독점 공급하지 않았나요? 엔비디아에다가. 그죠? 벤더가 하나였습니다. 솔 벤더죠. 가격을 얘가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둘이 됐죠. 삼성전자도 8단을 납품합니다.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벤더가 둘이 됐습니다. 벤더가 둘이 되면 유의한 게 있죠. 가격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공급 과잉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로 이걸 지적한 겁니다. HBM 때문에 공급 과잉 되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목표가를 내려버렸습니다. 이것도 엔캐리 트레이드를 자극한 거죠. 그리고 8단 공급됐고 문제는 12단입니다. 10월에 쓸 12단 퀄 테스트 이거를 통과해야지 그 다음에 반등의 계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AI 가속기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블랙엘 출시가 늦어졌었는데 AI 가속기 삼성전자도 내년부터 만들어내게 됩니다. 내년부터 출시돼요. AI 가속기는 어떤 거냐면 자 HBM이랑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HBM은 이거죠. 여러 단어 쌓은 겁니다. D램이 여러 단어 쌓은 거랑 비슷한 거라 보시면 됩니다. 발열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이 되면서 8단에 납품이 됐고 12단 퀄 테스트를 대기 중입니다. AI 가속기는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엔비디아 건데 AI 칩에 들어가는 4가지 중요한 부품이 있습니다. CPU, GPU, 아까 보여드렸던 HBM 그리고 이게 들어갑니다. AI 가속기는 머신러닝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AI는 학습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결함이 생겼어요. 근데 이거를 삼성전자도 내년부터 출시하게 됩니다. AI 가속기. 그래서 최근에 전체 세계 반도체 업계에서 엔비디아에서 TSMC로 이어지는 공급망이 당연한 걸로 생각했는데 다변화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AMD에서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공급망,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와 삼성전자, 반사 이익을 볼 가능성이 크다. 꼭 엔비디아 아니더라도 TSMC 아니더라도 납품 받을 수 있다. 근데 이런 대형 호재가 반영이 안 됐고 블랙엘, TSMC 말고 다른 데 파운드리 맡길 수 있다. 그거는 삼성전자를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블랙엘 같은 고사양 AI 칩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 2개밖에 없죠. TSMC와 삼성전자입니다. 이것도 호재인데 주가의 전형이 반영이 안 됐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설비는 늘어났는데 수주가 없어요. 파운드리 생산라인이 셧다운 됐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 시장에 파운드리 분사설이 들고 있습니다. 파운드리를 분사시키겠다. 이 설이 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만 하시고요. 그만큼 현재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다. 고전을 하고 있다. 블랙을 만약에 수주하게 된다. 이 부분이 해소가 되겠죠. 어쨌든 삼성전자가 일본 총리 바꾼 것만으로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삼성전자 제일 중요한 게 엔캐리 트레이드입니다. 이 물량, 비중과 매수가 자료 안에 공개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헤지펀드들이 팔고 있는데 이 친구들 수급 매도하고 있는 헤지펀드들의 매도 강도 점점 강해질 겁니다. 각각의 신호와 패턴 이것도 리포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 AI 가속기 내년부터 출시되죠. 삼성전자와 그 다음에 AMD로 이어지는 공급망 새롭게 반사격을 볼 가능성이 있고 네 번째 블랙엘 파운드리를 삼성이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호재인데 주가에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죠. 수급 때문에. 어쨌든 엔캐리 트레이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뭐 차트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봉 주봉이 완전 차트 깨져버렸고 월봉만 남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30년을 매매하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적이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만큼 IT 종목들 AI 시대 새로운 시대의 트렌드를 앞서 가야 되는데 따라가는 중입니다. 두 번째 엔캐리 트레이드 이런 부분들 이 AI 시대를 못 따라갔던 거는 IT 종목으로서는 치명적입니다. 여러분 노키아가 어떻게 됐죠? 그 다음에 이 소니가 어떻게 됐습니까? 소니는 그나마 부활을 했죠. 콘텐츠 쪽으로 가면서 영화 쪽. 최근에 인텔이 망신살이 뻗쳤습니다.
캘컴에서 인수설이 나오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삼성전자가 이렇게 안 된다고 보장 못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거 중요한 겁니다. 비전과 드림을 제시해야 된다. 이거는 조금 중장기적인 부분이고 현재는 엔케리 트레이드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외국인들의 전략, 매도 전략, 엔케리 트레이드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삼성전자 엔케리 트레이드 이슈 대응 전략 자료입니다. 그들의 신호와 패턴 들어가 있고 두 번째 그리고 신호와 패턴에 더불어서 삼성전자 대응 전략 이거에 따른 대응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배너에 있는 번호 010-3158-8575 여기로 삼성 R로 보내시면 제가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삼성전자 리포트 헤지펀드의 비중과 그 다음에 매수가 이거에 따라 제가 대응 전략을 짰어요. 같이 보시면은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삼성 R로 보내시면 제가 리포트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계속 빠지면서 실시간 대응방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텔레그램 방입니다. 3점만 매매하는 방이고 박 대표가 직접 진행하는 방입니다. 경험이라 문자 주시면 제가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3158-8575 경험이라고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텔레그램 방 입장 링크 보내드립니다. 무료방이고 사칭하는 사람들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시장이 안 좋아서 AI 주도주, 반도체 주도주가 아닙니다. 다른 주도주가 나와야 되는데 빠른 순환매만 들고 있죠. 빠른 순환매가 대응하는 단타방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박 대표가 직접 진행하는 단타방 문자 샘플인데요. 이렇게 문자를 드릴 예정입니다. 3158-8575 참여하려는 분들이 많으신데 1번으로 들어오시면 참여 도와드립니다. 문자는 이렇게 샘플처럼 드릴 예정입니다. 단타방 1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영상 보신 분들을 위한 박 대표의 무료 서비스입니다. 박 대표가 PBR 때부터 종목을 발굴하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알고리즘 매매 들어보셨죠? 최근에 이게 거의 대세입니다. 트레이딩 비중이 70% 가까이 올라왔는데 매매 개요, 장단점 분석, 대응 방안, 코스피, 코스닥, 대응 전략 다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알고리즘 발굴한 수익률 급등 예상 종목 3158-8575 AI가 발굴한 종목 코스피, 코스닥 15개씩 10종목, 히든 종목 1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배너 있는 번호로 알고라 보내시면 제가 보내드립니다. 알고. 그럼 제가 대응 전략 리포트, 히든 종목이 들어가 있는 리포트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표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자, 삼성전자 지금부터가 중요한 구간입니다. 많이 내려왔고 어쨌든 간에 전략을 짜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 바닥 신호가 나오고 있다는 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 하나 있습니다. 삼성전자 최근에 이 대차 거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800만 주 물량이 슬슬 줄어들고 있다. 대차 거래가 준다는 얘기는 뭐죠?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는 공매도 세력들도 팔 만큼 팔았다는 겁니다. 이게 줄어들기 시작하면 때릴 물량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쇼커버를 하거나 스키즈로 바뀌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아직 이걸 논할 단계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는 때릴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바닥 사인입니다. 이런 내용들도 제가 리포트에 담았습니다. 그 외에 바닥 신호 확인하는 방법이 서너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런 전략들 담겨져 있는 박 대표의 리포트 첫 번째 삼성 R로 보내시면 헤지펀드의 신호와 패턴 확인할 수 있고 삼성전자 비중과 매수가가 들어있는 자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험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 300명 입장 가능한 무료방이고 여기서 제가 실시간으로 안내해드리고 알고리즘 리포트 있었죠? 히든 종목이 10종목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타방은 1번 모든 무료 서비스는 배너에 있는 번호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잘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표의 삼성전자 대응 전략 리포트 꼭 챙기시고요. 헤지펀드의 매도 전략 신호와 패턴이 들어가 있고 비중과 매수가까지 공개했습니다. 대응 전략 확인하시고 텔레그램 방에서는 실시간으로 안내해드리고요. 아무 종목이나 단타 치지 마시고 삼성전자 단타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박 대표가 드리는 종목 1번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히든 종목 10종목 들어가 있는 알고리즘 리포트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이 어려운 국면인데 이렇게 요약이 되죠. 코스트라인이 산책하는 개입니다. 경제와 주식시장 항상 얘가 앞서 나갑니다. 최근에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종목도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 빠집니다. 밸류에이션이 높다. 고평가 얘기가 많습니다. 주가가 너무 멀리 간 거죠. 주인 곁으로 돌아가는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격이 다시 좁아지면 앞서 나갈 텐데 어쨌든 주가는 실적으로 회귀한다는 거. 3전은 어떻죠? 앞서 나가지도 못했죠. 별로. 이격이 좁아졌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FOMC의 추가 금리 인하 여부. 두 번째 10월 달에 빅테크 실적들. 과연 나아지고 있는 건지 실적이. 그리고 10월에 있을 12단 콜 테스트.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면 바닥을 치고 갈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확인할 게 있죠. 헤지 펀드들의 신호와 패턴. 이거에 따라 전략이 바뀝니다. 대응 전략 리포트 꼭 챙기시고요. 대응 텔레그램 방에서도 실시간 확인해 드립니다. 단타는 1번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히든이 들어가 있는 종목 알고라 보내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군의 날 푹 쉬시고요. 아직 주무시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일어나셔서 박 대표 삼성전자 영상 보시면서 삼성전자 분석하시고요. 대응 전략도 자료가 준비됐으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박 대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